영업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만 되면 21년 11월 2일 날 했네요. 그렇구나. 아주 그 옛날 됐네. 그러면 금요일 8시에 했대요. 밤에 했네, 밤에.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저기 뭐 김미자 선생님 두려움이 없겠지만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미자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릴게요. 두려움을 영어로 보면 이제 fear, F-E-A-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그러니까 이제 false는 거짓된이라는 뜻이고 evidence는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appearing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reality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보면 우리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의 동굴에 귀신이 없는데 무섭단 말이에요. 왜 무서우냐?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뭐 어릴 때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렇게 무서운 뭐 TV 드라마 보면은 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뇌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머릿속에 잠깐. 그러니까 두뇌가 착각, 두려움도 두뇌의 착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 이제 영업을 할 때 고객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오늘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려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는 거죠. 뭐 거절했을 때 막 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막 창피하고 이런 이상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의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로 보면 focus on what you want.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 영업으로 본다면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파비스 애니온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건강 상담이라든지 효소 제품이라든지 인체 정화라든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어떤 상담의 내용 여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뭐 스피치로 본다면은 발표 내용, 뭐 강의를 한다면 이제 강의의 내용, 이 전달 내용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열정이 생기겠죠. 열정이 생기면 열정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죠.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애지, 긴장 없애지, 떨림을 없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없애려고 하면 이건 집중이 되고 집착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두려움 반대를 생각해야 돼. 두려움 반대가 뭐죠? 바로 열정이지.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뭐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뭐 우울증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우울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우울 반대가 뭐죠? 기분 좋은 느낌이잖아요. 뭐 기분 좋은 활동을 하시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쬐이고 예를 들어 산책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음악을 듣고 춤추고 이런 기분 좋은 것에 집중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재미라든지 또는 신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건강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암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암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암 반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키울 것인지,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인지 이런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암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없애는 그 반대의 뭘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진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영업은 당연히 그저 어떤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제품 서비스에 집중을 해버리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제 파비스 애니온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는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 뭐 당뇨를 도와줘야 돼, 고혈압을 도와줘야 돼, 뭐 비만을 도와줘야 돼, 이 사람한테 뭐 어떤 건강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한껏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내가 저기 물건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 달 그 매출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 못 벌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려움을 만들고, 기를 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든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데, 이 마음 자체가 여기에 와 있느냐, 여기에 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패배 쪽이냐, 승리 쪽이냐. 얻고자 하는 거냐, 나눔이냐, 뭐. 그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은 이제 어릴 때에 파괴적인 비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아기는 어릴 때 그 두려움이 없이 태어나요. 두려움을 모르고 금기사항도 모르고 태어나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막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있잖아요. 막 하지 마, 그만둬, 그게 안 내려와 이렇게 이제 뭐 윽박 지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을 애들 앞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른바 이제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아기는 그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막 부모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말썽 부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부모님 시키는 어떤 착한 행동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것의 다른 면은 뭐냐면 착하다 반대는 참 착하다 이제 다른 면은 난 참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참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다른 쪽으로 난 참는 게 많아. 나는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 없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장난치고 싶은데 장난을 못 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감정을 억누른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착하고 얌전하니까 얼마나 어른들은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 스님도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 뭐 옛날에 50명, 60명 한 반 가르치는데 맞아요.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러니까 손바닥 말 맞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뻐하는 애는 착한 애들이거든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공부 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이런 애들 이뻐하거든요. 말 잘 듣는 예.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맞으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면 무조건 맞는 거야, 뭐. 자, 뭐 약간 장난친다든지 뭐 선생님 볼 때 좀 건방진 행동을 한다든지 뭐 말썽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까지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장난도 지어주고 뭐 싸움도 하고 남자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다. 어떻게 써? 아니 뭐 우리는 내지 고3 때가 얻어맞으면서 공부했죠 뭐. 지금도 우리 애들만 친구들 만나면 지금 맞았던 이야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제도 제가 이제 부르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대구에서 우리 이제 부르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키냐면은 매 시간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한글을 10개를 불러줘. 우리나라만 10문장을 불러주면은 바로 불으로 받아 써야 돼요. 아이 그건 심하다. 불을 받아 써서 한 개 틀리면 손가락 10대를 때려. 아이고 그럼 10개 틀리면 100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60명 중에 한 40명은 거의 만점을 받아.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10명이 한 개를 틀려. 그다음 10명이 한 두 개를 틀려. 그러면 이제 한 개 틀린데 10대씩 때리는 거죠, 10대. 그러니까 두 개 틀린데 20대. 근데 우리가 시험 치는데 5분 걸리고요. 맞는데 5분 걸려. 그래서 10분 동안 시험 치고 맞는 거예요. 나머지 50분 동안 수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불어 이제 시간인데 근데 이제 불어를 얼마나 잘했냐면은 전국 1등을 했는데 우리 전국에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평균 점수가 15점 차이가 났어. 아이고 우리는 그 불어 모의고사가 거의 90점이 넘었어요. 전체 평균이. 효과적이었네요. 예. 뭐 우리 뭐 고등학교 아주 날아다녔죠. 근데 교수님 그거 생각나요? 생각 많이 지금 생각 안 나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맞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뭐 파괴적인 비판, 뭐 어떤 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놈 새끼, 뭐 죽일 놈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기에서 억압이 되는 거거든요. 억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기 표현하는 애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착한 행동을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착한 게 어른이 보기엔 좋지만은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억압이 되기 때문에 억압은 뭐가 되죠?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죠. 되고. 한이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한중에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누가 하라고 허락하지 않는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또 얻어맞을 거야. 또 굳이 함들을 거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분명히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해온 일이 도둑질이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한 사람 장사만 계속 해야 되고 뭐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 공무원만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해온 일이 도둑질인데 장사하다 갑자기 뭐 사업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나는 뭐 공무원 생활만 했는데 뭐 내가 이거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두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도전할 때마다 얻어맞았거든요. 맞아요. 도전할 때마다 계속 얻어맞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면은 두렵고 이제 예를 들어 낯선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두려운 거야. 낯선 사무실도 뭐 똑같은데 근데 낯선 사무실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릴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만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착화된다 이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이런 바 이제 해온 일은 편안하고 새로운 일은 불편하다. 나는 새로운 일은 안 할래 이거예요. 예. 영업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일 수가 있어요. 뭐 상담해 보면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살림만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영업을 해요 이거예요. 살림 사는 건 편안한데 영업하는 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 만나는 건 쉬운데 낯선 사람은 두려워. 저 아는 사람 없는데 이게 같은 원리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서 영업 못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아는 사람 외에 낯선 사람은 영업 못해요 이거예요. 낯선 사람 두려우니까. 뭐 이런 원리거든. 근데 실제 영업 잘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영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한테면. 그렇죠.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제 관점은 아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나 똑같아요, 개념이. 그렇지. 전혀 차이가 없죠. 저는 아는 사람한테는 제 일을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제 친구들, 뭐 제 가족들을 제가 뭐가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정말 몰라요. 뭐 제가 이게 심리 상담, 뭐 최면 NLP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지, 우리 누나도 잘 모르지, 뭐 우리 뭐 사촌도 모르지, 뭐 친구들도 저기 등산을 제가 1년을 갔지만은 제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죠. 원래 그래서 이제 일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걸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거 못한다. 이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1번은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길러지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충격적인 실패 경험.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모든 게 실패, 충격적인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뭐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선생님이 좀 꾸지람했어. 어떻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노래 못 부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선생님의 꾸지람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밤새도록 막 눈물 나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쳐다보고 비웃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발표 불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분은 저기 60대 중반에 저한테 스피치 훈련을 받으러 온 분이 계셨어요. 그 대구에서 대전에서 매주 올라오면서 이분은 저기 공기업에 거의 뭐 임원진으로 그 은퇴를 한 분인데, 근데 이제 발표 불안증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발표 불안증이 있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돌아가면 노래를 다 부르는데 음정 박자가 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그것도 노래냐?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반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노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두렵고 뭐 일어서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렵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 한 번이지만은 어떤 충격이 잠재의식이 각인되면은 이거는 나이에 관계 없어요. 초2 때 일이 이렇게 60대까지 가는 것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요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체면 NLP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공 경험 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뭐 아무래도 내가 그 처음 해보는 일은 좀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영업 안 하는 사람이 처음 영업하려면 두렵겠죠. 그렇죠? 낯선 사무실에 뭐 팜플렛을 돌리고 전단지를 돌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단지를 들고 들어왔어.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발표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발표한다. 뭐 강의 경험 없는 사람이 바로 강의한다. 맞습니다. 줌에서 말을 했던 경험이 없는데 줌에서 뭐 말을 하려고 한다. 첫 경험은 다 두렵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면 그건 신부가 아니다. 여러 번 해봐야지 편해. 그렇죠. 그 신부는 결혼식에 들어갈 때 당연히 긴장되고 떨려야 된다 이야기요. 그 신입사원이 첫 출근할 때 떨리지 않으면 그건 신입사원이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은 무조건 두려워야 돼. 그렇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둔감화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는 뭐 80, 세 번째는 60, 뭐 네 번째는 40 이렇게 이제 쭉 반복하다 보면은 편안한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엔 두렵고 불편한 것을 반복 횟수를 통해서 편안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불편하고 두려운 행동을 반복 횟수를 통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가지고 만드는 과정이 바로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일즈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아요. 이런 메커니즘들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게 힘들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두려운 거죠.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온갖 그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줌 미팅처럼 이렇게 누가 강의를 해주고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죠. 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되면 또 에너지 쫙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죠. 아침에 또 줌 미팅에 들어가 또 강의 들으면 그래 한번 해야지.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근데 요게 한 1년 2년 가다 보면은 잔잔한 이제 호수물처럼 이때는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조건부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사랑. 아기는 원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는 뭐 기저귀 오줌을 싸더라도 이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뭐 김치에 손을 얹어서 뭐 손에 김치를 묻혀도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부모는 이 아기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바 상벌체계에 의해서 자 착한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준다 이야기예요. 또는 부모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부모의 가치 행동에 맞는 부모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또 구질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아기들이 부모 눈치를 보게 되죠. 의외로 그래서 이제 교사의 자녀나 또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목사님의 자녀 이런 애들이 보면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소심해져 있거나 뭐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교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올바른 가치에 따르면은 이제 자식을 칭찬을 하겠죠. 근데 그 가치에 맞지 않으면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상담받은 분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를 경멸한대, 경멸. 그럴 수도 있어. 왜 이제 경멸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집에서는 자기 엄마랑 쌍욕을 하면서 싸운대요. 쌍욕을 하면서. 그래. 쌍욕하면 싸우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누가 예를 들어 신도가 찾아온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천사처럼 얼굴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거지. 집에서는 저렇게 괴물 같은 행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왔다고 저렇게 천사같이 달라질 수 있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길들였다는 거죠. 너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천사처럼 행동해야 되고 배울 것 같은데. 인사 잘해야 되고 뭐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절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이중주로 이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집에 오면은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집이 더 불편하대요. 예를 들면 방 청소를 좀 잘못해 놓으면 막 꾸지람하고 너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 되겠니? 이거예요. 예를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너 목사의 아들이 그런 코미디 프로 못 보면 되겠냐? 밥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하잖아요. 너 목사의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밥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자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실컷 울어본 적도 없고 뭐 화를 내본 적도 없고 항상 그 아버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막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교에 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활동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대인공포증 우울증을 갖고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모가 너무 이제 가치지향적이거나 너무 조건부적인 사랑을 주면은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이제 건강한 성격을 본다면은 자기는 부모 앞에서 다 표현을 해봐야 되거든요. 울고 웃고 뭐 장난치고 말썽 부리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릇도 깨트리고 뭐 이걸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희노애락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다 표현을 하면서 나는 모든 걸 표현하더라도 사랑받고 있구나. 요게 이제 잠재의 숙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 밖에 나가서 학교에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내가 부모 앞에서 모든 행동을 사랑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뭐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거야.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나를 이제 그대로 받아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못 받다 보면은 내가 이 행동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싫어할 텐데
친구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자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이른바 완벽주의 성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이른바 강박증을 갖는 거죠. 나는 공부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나는 착한 행동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좋은 행동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A타입 행동 양식이 되는데, A타입 행동 양식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자신의 어떤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이 사람은. 또 수치화할 수 있는 걸로 성공을 측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할 때는 뭐 90점을 넘게 받아야만 뭐 내가 공부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영업할 때도 보면은 이제 매출 뭐 이번 달에 뭐 2천만 매출 올려야 내가 뭐 된다 이렇게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직장에서 온전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 온전히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 올 때도 일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특히 또 공격성이 있는데요. 항상 자기 주변의 동료가 공격 대상이 된 거죠. 비교 대상이 되고 경쟁 대상이 되고 항상 이 사람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화를 잘 내고 조급해하고 신경질적이다. 이게 바로 이제 A타입 행동 양식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거는 일 중독이거든요. 그거 참 좋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잘 못하면 남들이 나를 얕볼 텐데 남들이 나를 부족한 사람을 볼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경쟁 심리 때문에. 근데 일 중독에 너무 빠져 있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 공부가 진짜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를 들어 이거 참 좋은데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선생님이 꾸지람 할 텐데 선생님이 이뻐해 주지 않을 텐데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텐데 이런 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공부는 스트레스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서 공부하나? 아니 공부를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 에디슨 같은 경우는 발명을 좋아했잖아요. 내가 발명을 못하면 꾸지람 들을 텐데 이렇게 발명을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수학을 잘 못하면은 꾸지람 들을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즐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업도 같은 원리죠. 아, 내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으면은 뭐라고 할 텐데 임수윤 전무님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조시현 전무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이제 상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노현선 대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세현 회장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 위에 상사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A타입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명 이사가 나보다 점수가 더 좋으면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막 비교하고 이건 A타입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다 무시하고 아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이 자체가 너무 좋아. 다른 사람 관계없이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이 제품을 나누고 여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1등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힘이 외부와 어떤 경쟁 비교 심리에서 온 게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진정 좋아하는 그 열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죠. 그런 거죠. 그래서 A 타입 행동 양식은 좋은 결과를 냈지만은 외부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문제다. 근데 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 중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까 저희 말씀대로 근데 일 중독은 자기 내면에서 힘이 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서 일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A 타입 행동 양식보다는 일 중독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만 영업도 성공할 수가 있고 스피치 강의 대인 관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잘하려면 대중 스피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영업에도 그대로 존재해요. 영업. 자,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실패의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중 스피치를 통해서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영업에 있어서 실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못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스피치 시키면 돼요. 대중 스피치. 그래서 지금 도전팀이 말을 잘한다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되겠네. 말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야 됩니다. 두려움 극복 전략.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발산의 법칙. 자, 소리를 지르더라 이 말. 왜냐하면 두려움도 억압, 응어리 한의 일종이거든요. 자, 충분히 발산하지 못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떨쳐버리는 것은 해소를 하는데 해소. 자,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마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 같은 원리가 해소를 하는 거죠. 자, 해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리 지르더라. 그게 웃고 그래. 그게 소리 지르더라.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운명의 차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버 액션을 해라. 오버 액션. 막 운명의 차 외치면서 막 과도한 과장된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 대결의 법칙. 대결을 하라. 3번하고 같이 봅니다. 자, 두려운 행동을 해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면은 두려운 행동을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성격적으로 보면 회피성의 성격이고 대결성의 성격이 있어요. 두렵고 불편해서 나는 안 해. 이건 회피성이거든요. 두렵지만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건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결성이 이길까요? 회피성이 이길까요? 대결성이 이기죠. 대결이 이기겠죠. 왜 대결이 이기냐면은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운 행동에 대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회피를 해서 생긴 겁니다. 회피. 발표 불안증은 왜 생기느냐? 발표 자리를 피해서 생긴 거죠. 맨날 피하고 싶은 거.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그냥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절대로 피하면 안 되고 무조건 대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말을 해. 아, 그럼요. 그래서 일단 나서고 봐라. 그럼 안부전 이사님 오늘도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안부전 이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사회 진행을 하거나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잘하는 그 힘은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계속 쭉 사회를 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네. 이른바 임소연 전무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죠. 왜 안보전 이사님께 사회를 맡겼을까, 그죠? 그때 안 맡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보전 이사님이 아니라 뭐 최명 이사나 뭐 문정수 이사나 뭐 이영란 센터장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시켜버리면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죠. 이영란 센터장 시켰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분은 원래 말을 타고났는데. 근데 이영란 센터장 말에는 부담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안보전 이사님은 말에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수연 전무님이 안보전 이사님을 키워준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다는 건 키워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 보게 만들고 막 임수연 전무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를 깨차고 나가라 이거지. 근데 처음에는 불편했겠지만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능숙해졌잖아요. 아우 진짜 맞지 않는 어디 본 것처럼 말할 말들은 한마디도 없는데 네. 이거 뭔 말을 꺼내서 하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근데 말이 술술 나오잖아요. 뭐 그래도 좀 낮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사님 제가 이제 맨날 교수되라고 강의하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만만해. 내가 어떻게 교수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어줍지 않은 강의를 하더라도 30분 1시간 강의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한 6개월 1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반복. 자,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될 수밖에 없고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예 내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나는 교수. 딱 교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그럼 나는 매일 강의할 거야. 매일 5분이라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분 강의가 쌓이고 1년이 됐어요. 괜찮은 교수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목표를 심어드렸잖아요. 교수 하시라고. 네. 그리고 교수가 되었을 때의 안보전 이사님이 얼마나 큰 성과를 올릴 것인가. 돈을 벌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10배, 100배를 많이 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 제가 왜 그 이야기 드렸냐면요. 돈을 월 1억을 벌고 10억을 버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영업 세일즈 분야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월 1억, 월 2억, 뭐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영업만 한 게 아니라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할 수 있으면은 자기 몸값을 10배, 100배로 올린다는 거죠. 보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랬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앤서니 라빈스 그랬지? 지거 아세요? 추억의 책이 있으시죠? 예, 뭐 건강히 지거부터 뭐 만나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전부 다 영업 출신 아닙니까? 오건만디노.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수천억을 벌면서 이 백만장자가 됐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다 뭐 처음 밑바닥 영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강의력을 키웠거든. 강의를 해서 세미나를 했다면 세미나, 뭐 세일즈 트레이닝 세미나, 뭐 동기부여 세미나, 뭐 자기 영업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값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 이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건강, 뭐 동기부여, 뭐 심리 요걸 이제 해서 안부전의 세일즈 트레이닝도 좋고 안부전의 건강 전문가 트레이닝도 좋고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아마 몸값이 쭉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갈 겁니다, 진짜. 한 10배, 100배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강의해라. 무조건 교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임수연 전무님이 몸만 저렇게 아프지 않다면 나는 정말 저 부분이 성공할 거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강이 들여다 보니까 이분이 강의를 못 하잖아요. 음. 근데 건강이 정말 증상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뭐 충분한 스토리텔링도 맞아요. 되지, 경험도 있지, 그럼 세일즈 동기부여 강의를 한다면 저분이 얼마나 성공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아까운 분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안 지사님이 임수연 전무님 대신해서 성공하십시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그 대결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대결. 그러니까 이거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대결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걸 대결을 해보라는 거죠.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대결을 해봐야 되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대결을 해서 충분히 반복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같은 원리입니다. 행동. 두려운 행동을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행동하면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두려운 행동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운 행동의 끝은 자신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지하철 스피치를 시켜보면은 지하철에서 사람들 앞에 말하기 이전에 사람이 엄청 두려워해요. 네. 지하철 섰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는데 막 앞이 캄캄하고 막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한 칸에서 한 3분 스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칸에 또 3분 스피치 한 10칸 정도를 돌아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뭐 어떤 극도의 어떤 최대의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죠. 아, 내가 지하철에서 스피치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가더라는 거죠. 네, 두려움에서 자신감을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30분도 안 걸려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그 홍가원에 우리 홍삼 액기스 파는 아줌마들 이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성공 트레이닝에 이제 지하철 섭취 시키는데 아 살만 살고 나는 뭐 못 팔아요.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지하철 스피치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뭐 인천 북부역에 뭐 홍가원에 이제 홍삼 액기스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림만 살았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질병 끝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지금 제가 영업에 나왔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들어본 것 같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박수 보내. 그러면 이제 명함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왕 박수 보내주 용기 주신 김에 자 제가 소개하는 제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삼 액기스는 어쩌고 저쩌고 뭐 면역을 높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정간장보다는 값이 싼데 어쩌고 저쩌고 뭐 팔아 이렇게. 지하철에서 팔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못 팔겠어요? 안 그래요? 지하철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무실 들어가 명함 돌리고 홍가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명함 하나 주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달 이후에 보니까 매출을 뭐 어떤 사람 5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이렇게 막 올렸더란 이야기죠.
결국 이제 두려운 행동은 뭘 만드느냐면 두려운 행동은 두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려운 행동은 자신감을 만들더라.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4번에 보면 노력 역행의 법칙. 자, 노력 역행의 법칙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려움을 없애려고 뭐 긴장하지 않으려고 떨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없앨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역행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장해도 돼. 떨려도 돼. 좀 실수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긴장해도 되고 떨어도 되고 실수해도 돼. 자, 영업할 때는 거절당해도 돼.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 매출 안 나와도 괜찮아. 이런 생각해야 돼요. 거절당해도 괜찮고 매출 안 나와도 괜찮다. 우리가 너무 사람 만날 때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매출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상담을 하지만 이 사람이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그때 난 다 좋아. 매출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럼 실패의 좋은 점을 생각해야 돼요. 실패의 좋은 점은 뭐야? 자,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죠? 성공의 교훈을 배우잖아요. 자, 거절당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잖아요. 거절당하면서 뭘 배우죠? 거절당하면서 뭘 배웁니까?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거절하는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해봐야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돌에 많이 맞아봐야 많이 아프지 않죠. 아프지 않는 방법은 돌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야 돼요. 맷집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맷집을. 권투 선수가 맞지 않으려면 권투 선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샌드백처럼 맞아야 된다. 처음부터 맞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맞아도 아프지 않거든요.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컨트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도 이제 그런 마음의 맷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오늘도 거절당했네, 오늘도 실패했네. 그렇지만 그게 맷집으로 연결돼야 돼.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반드시 잘 돼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맷집 키우지 마음의 면역을 키우지 다음에는 거절당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나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나 같은 맥락이 뭐냐면은 실패나 거절이나 실수, 긴장, 떨림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 집중의 법칙인 거죠. 집중의 법칙하고 대체의 법칙을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집중의 법칙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다른 말로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근데 좋은 것도 신경 쓰는 것이 커지고요. 안 좋은 것도 신경 쓰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다 신경 쓰는 것이 커져. 자,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긴장에 신경 쓰는 게 긴장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그 반대에 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영업을 할 때는 영업의 목표, 자, 건강 상담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양자 건강 체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당뇨나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이나 혈액순환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어.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제품도 내가 알려줘야 되겠어.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 어떤 습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겠어. 근데 모든 건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알려주는 건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나는 알려주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그럼 마음에 열정이 생기죠. 요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밥에서 애니원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싫어할지 모르는데 거절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품 이야기하면 부담 느낄 텐데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뭐예요? 이제 부담 느낄 텐데 이 마음 자체가 이제 두려움을 만드는 거지. 이제 두려움이 커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의 의자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두려움이 커지면 두려움이 감정의 의자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열정이 감정의 의자에 앉는 거지. 열정이. 자, 영업의 목표, 스피치의 목표,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면은 열정이 감정의 의자에 앉아서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이 말이죠.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큰 감정을 두려움을 큰 감정으로 만들 것인가, 열정을 큰 감정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완. 편안함과 두려움은 또 정반대예요. 편안함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커지면 편안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편안함을 만드는 힘이 뭐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자, 숙달 내서 될것 같아요. 편안해 진짜. 편안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완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완하는 거예요. 이완은 바로 긴장을 푸는 거죠.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건데 바로 호흡이죠. 호흡. 자, 깊은 호흡, 심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런 심호흡에 집중을 하잖아요. 호흡에 집중하잖아요. 자, 호흡이 깊어지면 이완되고 이완되면 편안해진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생활해야 되는 거죠. 1대 4대 2의 비율로 제가 호흡하라고 그러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어라. 자, 3초 들이마시고 12초 멈추고 6초 내쉬어라. 4초 들이마시고 16초 멈추고 8초 내쉬어라. 요 원리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 이완법, 호흡법.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분리 기법이 있을 거예요. 분리의 법칙, NLP의 연합 분리. 연합 분리는 이제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은 연합은 몰입을 해서 감정을 주인공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 몰입을 해서. 분리는 뭐냐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간주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자 감정을 배제하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훈련을 이제 시켜드리겠지만은 좋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앵커링이나 타골성 이온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은 그래서 감정을 2배, 3배로 강하게 느껴야 돼요. 뭐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꽃, 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계속 키워준다. 근데 이제 힘든 거는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비행기 높이에서 내려다보거나 우주에서 내려다보거나 자 또는 영화를 볼 때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서 보거나 거꾸로 대감기를 해버리거나 뭐 그 화면을 불태워서 뭐 없애버리거나 또는 뭐 화면을 작게 만들어서 날려버리거나 이런 분리기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기억은 가능하면 분리시켜서 내용은 이때 느낌은 없는 쪽으로 바꾼다. 자신감의 기억은 가능하면 연합을 해서 자신감의 느낌을 강하게 키워서 탁월한 마음을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은 계속 커져서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고요. 안 좋은 건 계속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마음이 이제 아주 탁월한 상태가 돼요. 이 탁월한 마음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만들고 탁월한 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연합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의 법칙.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개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것도 개방과 또 이제 언닉 쉽게 말하면 숨기는 것. 자, 나를 많이 숨기는 거하고 나를 많이 개방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나를 개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감도 넘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인생에서 큰 성공과 부귀 또는 행복, 건강한 삶을 살더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커지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막 뭐 건강이나 뭐 또는 행복에 있어서도 멀어지는 거지. 몸에 병이 생기고. 실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몸을 해치는 게 물론 음식도 물론 있어요. 음식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습관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폐쇄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꽁꽁 감추고 자 소통을 안 하고 혼자만의 삶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빨리 병이 생기더라냐. 몸을 해치는 비결은 내 혼자가 되는 거예요. 예. 불행해지는 비결도 내 혼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고 싶다 뭐 실패의 비결도 내가 혼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혼자로 가버리겠잖아요.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자신감 키우고 나를 사랑하고 뭐 성공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계속 나를 오픈해야 돼 나를. 이른바 참만남 심리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만남 심리 가족. 예, 참만남 심리 가족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자아 개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개방을 해라. 그 다음에 10번에 뭐가 있죠? 자아 강화. 예. 나를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죠.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사랑이 적은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부처님, 뭐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 뭐 1700년, 180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살신 승인으로 목숨을 바쳐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학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죽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힘이 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죠. 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모든 뭐 영업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줌 강의할 때도 첫 번째는 뭐여서 관심과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랑은 자기가 충분히 소유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회사를 사랑하고, 나의 제품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은 그 사랑은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확산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복인데요. 반복 횟수.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결국 반복입니다. 충분히 반복하면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몸이 기억을 하면은 자동화된 반응이 됩니다. 이른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기억을 합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 불안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해결됐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이제 여기 뭐 숯불 걷기 지하철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숯불 걷기 세미나를 이제 우리 앤서니 라빈스가 했죠. 한국에서는 정동문 교수가 지하철 스피치를 하죠. 여기에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건 하나의 이제 상징성이에요. 메타포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숯불 걷기나 지하철 스피치나 하기 이전에는 항상 두렵죠. 두렵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요걸 했는데 내가 뭐 다른 걸 뭘 못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정신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다.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개발할 수가 있어. 목표. 아, 내가 어떤 거든 이룰 수 있겠다. 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무한 도전의 마음. 자, 지하철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섰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제가 스피치 훈련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 하겠죠. 자, 숯불도 마찬가지. 숯불 걸어가면서 나 가만히 서 있을까요? 뜨거워서 못 뜨거워서 있잖아요. 하는데. 일단 시작하면은 멈출 수 없는 거지 이게. 지하철 스피치도 멈출 수 없이 계속 가야 되고, 예. 자, 숯불 걷기도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걸어야 돼요. 일단 어떤 일을 하면은 끈기 있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백일홍보를 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인을 끼운다 이 말이에요. 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 이른바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끼우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밑에 나오죠.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당신 자신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못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못난 이상의 존재고, 내가 아줌마 수준이라고 생각하도 아줌마 수준 이상이고, 이상의 존재 맞아. 나는 뭐 내가 정말 괜찮아. 정말 내가 뭐 가치 있는 존재고 뭐든지 가능해. 그러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이상의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 우리 선생님이 이제 소식은 뭐냐면은 인생의 위대한 성공은 거의 대부분이 55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55세 이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은 55세 이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시기죠. 10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너무나 좋은 나이라는 거죠. 좋은 나이예요. 지금부터 이제 실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 좋은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시고요. 아, 내가 나이 들어서 포기가 아니라 뭐든지 좀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뭐든지 뭐 꿈꾸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도 할 수 있고요, 백만장자도 될 수 있고요, 회사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왜 안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라니까요. 네, 우리 특히 안 여사님은 큰 꿈을 저는 가지시길 바래요. 근데 이러함이 느껴지고 네, 아까 여기에서도 이런 산이 좀 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강의하신 내용이 네,
이렇게 이제 파빗을 만나서 아, 진짜 주장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음. 멋지졌대. 그래서 전 저랑 싸우는 거고 지금 맨날. 네. 뭐 파빗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놈 산을 넘고 음. 어? 네.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보는 산을 넘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변화됐어요. 그만큼. 이제 파비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돼요. 우리 이사님이 회사를 차려서 회사 대표이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대학 교수만 끝날까요? 대학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힐링 센터를 세우거나 뭐 뭐든지 되죠.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입도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버신다면은 1억, 2억을 벌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더 10억, 2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매달. 그것도 가능해요. 이 세상은 무한한 부가 있어요. 무제한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제한하잖아요. 제한하죠. 나는 한 이 정도만 벌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제한해요. 이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벌면 돼가 아니라 나는 무제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무제한 벌어서 나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거야. 그렇죠. 이 세상을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2천만 원에 안주하면 영원히 1,000만 원, 2천만 원 끝나겠지만 내가 월 1억, 2억 생각하고 월 10억, 20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10배, 100배를. 그럼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니까요.